안녕하십니까.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카페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망을 앞서서 그 땅사고TV의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시면 처음 메인 페이지에 가시다 보면 하단에 분류로 좀 되어졌습니다. 물건 광고, 강의, 전국 소식, 호남권 소식 이렇게 되어졌는데 마음에 드신 곳 거기다 놓고 모두 재생을 시키시면 물건 광고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. 거기 물건도 좀 봐주시고 광고도 계속 좀 봐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동산 시장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미칠 것인지 예측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전국 개표율이 100% 이미 되어졌고요. 투표율은 66% 이렇게 내어졌네요. 그래서 봐보면 전국 투표율 66.2% 최고라고 그러죠. 그래서 종합 정당 판세 봤더니 민주당하고 시민당 180석, 지역구 163석, 비례대표 17석, 통합당, 미래한국당은 한 103석 됐네요. 정의당이 6석, 국민의당이 3석, 열린민주 3석 이렇게 대전됐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180석이 말하는 이 숫자가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통합당, 정의당, 국민의당, 이 친구 열린민주도 지금 여기 합쳐질 거면 183석 정도 되겠죠. 180석이 이제 넘어서면 사실 거의 5분의 3 국회 의석수가 300명 정도 되죠. 300석인데 5분의 3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정의당, 국민의당, 의사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다. 개헌만 빼두고 뭐든지 할 수 있다. 선진화법도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고, 이제 얘들이 미래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발목 잡아서 못하네 이런 말은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법안을 만들면 거의 신속하니 일주일 안에 바로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졌죠.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영향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잖아요.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도 3년 차까지 지금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는데 그 규제 일변도도 이런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이런 게 발목 잡아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의사가 많이 있어서 좀 못하는 것도 조금은 있었겠죠. 그래도 많이 밀어붙였는데, 그래서 향후에는 추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금을 더 혹독하게 걷어들일 걸로 이제 판단이 돼요. 세금을 더 혹독하게 걷어들일 걸로 판단되고, 그러한 법안이라든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에 있을 거고 보유 단계에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처분하면 처분 단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세금이 있죠. 근데 지금 봐보면 이 기존에도 우리가 봐보면은 그 주택 임대사업자, 국민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들이 있고 그래요. 근데 지금 이제 신규로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형해화시켜버린 게 많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됐든 그냥 개인이 됐든, 개인이 예를 들어서 4채, 5채 갔든 주택임대 사업자로 4채, 5채 갖고 내가 1채 갔던, 이게 그 취득세도 거의 폭탄 세금이 터질 것 같아요.
기존에 한 채 가지고 오신 분들은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1.1%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뭐 4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4.6%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취득세,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그냥 뭐 그냥 개인 소유로 하든 그냥 두드러 맞을 것 같고요. 또 거기에 대한 그 주택임대 사업자가 그 뭐 봐보면 면탈 이게 속된 말로 지금 이제 그 세 채, 네 채,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범죄자 취급하고 좀 그 나쁜 쪽으로 좀 보잖아요. 그 지금 이제 시각 자체가. 그래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그러한 그 줬던 혜택들을 대폭 삭제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갈 게 뭐 다분해 보입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이제 뭐 예상이 되어져요.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100%, 200% 이렇게 인상이 됐었잖아요. 그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나요? 그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버려서 과표 그걸 높여서 결론은 또 재산세나 종부세가 100%, 50%, 100%, 뭐 150%까지 이렇게 인상됐죠. 이게 또 2019년에 잔뜩 올리고 2020년에 또 잔뜩 올리고 2021년에 잔뜩 올리고 이렇게 몇 번만 올리면 아마 200%, 400%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세금 규정이 저 보유세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. 선진국에 비하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굉장히 높다. 뭐 이렇게 되어졌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외국처럼 따라간다 해가지고 선진국처럼 한다 해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이제 방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 감면시켜 준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이렇게 총론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분들의 시각들은 뭐 어떻게 되죠? 집 세 채, 네 채,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폐야, 악질이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많은 실착을 남겨먹은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. 어떻게든지 세금으로 다 뜯어내야지. 이제 이렇게 뭐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. 그래서 양도세도 세율이 노무현 정권 때도 뭐냐면 최고 77%까지 올라갔어요. 구간별로 이렇게 구간자 경우에 따라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6%부터 시작하잖아요. 6% 이제 주민세금까지 붙이면 6.6%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뭐 12%, 18%, 27%, 36%, 40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다음에 50%, 60% 있으면 이제 주민세 붙으면 66%가 되죠. 그래서 뭐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70%까지 그래서 77%까지 이제 뜯어갑니다. 그러면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, 세금을. 근데 이런 게 뭐 추세라고 봐요. 이게 뭐냐면은 약화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. 더 강화됐으면 강화될지. 그래서 이 세금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강화될 거고 이 세금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. 자금 여력이 부족한 두세 채 가지고 있는 그 빚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꼬꾸라지거나 내놓거나 쉽게 말하면 헐값에 이제 내놓거나 그렇게 이제 해서 또 뭐 싸게 구입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. 뭐 다르겠죠.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도리어 그 싸게 헐값에 나온 것을 도리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세 채, 네 채, 다섯 채, 뭐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100채, 200채,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워가는 뭐 그런 현상이 되겠죠.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나 일가구 주택들은 겁먹어서 절대 못 삽니다. 그러죠. 떨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절대 못 사요.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100채, 200채 또 아니면 지금은 3채, 4채, 5채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은
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보는 경험 많은 사람들만 야 이게 저점이구나 해서 판단돼서 사시지,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었는데 세금을 왕창 때리면 가격은 뭐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이 세금면만 보면 그러는 겁니다. 세금면만. 그리고 그 세금이 부과된 것을 그 누구한테 이렇게 국가는 건물주한테나 지주한테 세금을 왕창 부과하고, 건물주나 지주는 부과된 이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시킬까요? 그렇죠. 임차인한테 다시 전가시키죠. 그래서 임차인이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한 1, 2년 차 때, 1년 차 때는 그 임차인이 그것을 못 느낄 거예요. 그러나 2, 3, 4년이 흐르고 나면 그만큼 부과했던, 거기서 꼬그라지고 망했던 건물주들은 어떻게 된가요? 이제 사라져지고 새로운 건물주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? 그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으니까. 내가 낸 세금, 내가 낸 건강보험료, 이제 여기 공시지가가 올리고 또 뭐 공시지가 올리는 방식으로 하든 뭐로 하든 세금도 왕창 올리지만 건강보험료도 또 왕창 오르죠.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야 된 세금, 또 내야 된 건강보험료, 이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싶어요? 당연히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초창기 뭐 1년차, 2년차 때는 그게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2년차, 3년차, 4년차로 가버리면 어느 순간 임차료와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금 과다 문제로 인해서 좀 죽을 쓸 것 같아요. 다만 서울은 가격이 그래도 뭐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서울은 가격이 오른다. 서울은 이제 왜 가격이 오르냐면, 서울은 세금으로 그렇게 두드러 패더라도 뭐 때문에 오르냐면, 기본적으로 서울이란 동네가 공급할 아파트가 부족해요.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민주당에 있는 그 수뇌부들의 그 사고 방식은 이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. 그리고 거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에서도 세금을 왕창 뜯어내잖아요. 거기도 세금을 왕창 뜯어내는 이주예요. 그런데 워낙 공급이 안 돼 버려서 서울 집값은 이제 오를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는 따로 뭐 또 한번 얘기해 볼 건데, 이게 한꺼번에 이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. 예. 그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경제가, 여기 지금 오늘은 국회의원 총선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,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면 또 그 경제가 완전히 지금 이제 아웃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챕터를 따로 좀 이제 잡아서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,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아주 또 이제 지금 현재 장기로 갈 것 같아서 좀 부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될 것이다. 결론 말씀드리자면, 전국적으로 재산세하고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고 금액이 좀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다만 외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국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워낙 공급 물량이 적어서,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